왜 거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제동에 스텝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입법 폭주, 거야의 노란봉투법 5번째 직회부가 됐다. 네,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노란봉투법 뭐 이것저것 다시 알 필요가 없고요.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불법 파업을 노동자들이 일으켜도 사용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 아주 쉬운 내용 아닙니까? 불법 파업으로 통해서 그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아닙니까? 네, 거야 이른바 민주당이 양곡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에 이어서 5번째 직회부를 했다. 여기 노란봉투법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네, 파업 근로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양곡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에 의해서 노란봉투법이 5번째 민주당이 거야 이른바 169석을 앞세워서 직회부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숫자로. 참 글쎄요. 그래서 다음 총선이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난 것이죠. 요 관련 도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 요 관련 그 내용이 있죠. 여기에는 양곡관리법, 방송 3법,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건강복지 관련 법안 5건. 요게 지금 모조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왜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이 민주당의 이 직회부는 뭡니까? 국회 과반수 찬성이면은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석의 과반수면 151석인데 지금 민주당은 169석이나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직회부가 충분히 가능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무려 5번째 직회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의 향후 국회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5월 24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를 했고요.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불발 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는데, 불발 시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폭주, 거야의 입법 폭주는 지금 5번째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총선 때까지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거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제동에 스텝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국법도 거부권 행사를 했고,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를 지난주에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불통 이미지를 자꾸 더 씌우는 것이죠. 자, 봐라. 문재인 때는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도
자꾸 이렇게 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 예, 거부권을 행사를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 불통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과 전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일정 부분 통하니까 저렇게 계속 쓰는 것이죠. 상당 부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더 웃긴 거는 의료법도 그렇고, 예, 이 뭡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때는 아니 왜 안 하다가 지금에서 와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저렇게 강행을 합니까? 예, 아주 쉽게 그들의 논리의 허점이 그렇습니다. 예, 양곡법도 그렇죠. 간호법도 그렇죠.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죠. 5년 전에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이른바 청와대도 점령을 했고 국회에도 다 다수 의석이 된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자기들 재임 기간에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는 자,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민생 법안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민생에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뭐 하고 이제 와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네,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이 아주 최근 대한민국 역사에서 흑역사의 다름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네. 그렇죠. 윤 대통령이나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과 나라를 위해 열일을 하는데 민주당은 악법을 만들어 나라 질서를 국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지 정말 참 미치겠습니다라고 우리 최은기님이 그렇습니다. 예, 보리수님, 나가님, 도희님, 그랜저님, 네, 아마 다 마찬가지로 참 열불이 속에서 열불이 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런 노란봉투법 5번째 직회부에 대해서 바로 오늘 경제 6개 단체, 보통은 경제 5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포함이 돼서 6단체가 나옵니다. 중견기업, 6단체가 나와서 기업과 경제를 흔들 법을 통과시킨 야당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경제 5단체라는 말이 입에 붙었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고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제 6단체가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하죠.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이게 기존의 5대 경제단체인데 여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고 작년부터 새로 법정단체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경제 6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성명을 낸 것입니다. 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개정안은 원청, 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을 시키는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저렇게 성명을 낸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5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란봉투법으로 보호해줄 노동자, 하청업체, 근로자 이런 사람들만 국민인가요?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주, 또 기업의 간부, 또 소유주, 주주 이런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에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보호받을 국민의 이 대상을 이렇게 하청업체,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써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 원청, 하청 반대쪽에 있는 기업주, 거기에 그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 불특정 다수 주주,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국민들의 보호받아야 될
권리자이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 아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국민으로 이렇게 국민을 이간질을 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좌파 정권의 하나의 큰 허점이자 오류일 수가 있는 것이죠.